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위치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또 중요한 거예요. 기존에는 지정학적, 지리적인 위치가 기판을 두는 국제정치였는데 지금은 기술의 바탕을 두는 국제정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학이라고 부릅니다. 기정학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동맹이 된다.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대만을 보면은요, 미국이 대만을 괜히 감싸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좀 중요해요. 중국은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TSMC라고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문 닫으면은 미국 회사들이 또 스탑됩니다. 삼성하고 비슷한 위치에. 그래서 대만 그 땅덩어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회사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정학 시대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맹도 진짜 중요하다, 그죠? 예, 좋은 예로 보면은요, 작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지 않습니까? 취임하고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지난 5월에 가서 회담을 했어요. As it succeeds in overcoming COVID-19, You could continue our discussion today here. And being with me today as I had the great honor.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데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까 궁금했어요. 긴장감을 가지고. 근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How to harness our nation's technological advantages to ensur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operating to shape emerging technologies around our shared value system.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I thank you for making the investments in our future and yours. 반도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겁니까? 세계 정상이죠. 예. 메모리에서.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점유율을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의 무려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부분도 이제 50%가 넘거든요, 점유율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독보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미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12%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위치가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도 목에 좀 힘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때가 언제 있습니까? 과거에 한미 관계를 보면은 우리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미국이 좀 우리 도와주고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우리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대등하게 이런 세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세상이 열렸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정학, 저 치포가 뭡니까?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예. 치포,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칩으로 맺어진 우리 동맹. 미국 산업이 반도체가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하는 겁니다. 기술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탑인데 예. 일하는 분들 중에 교수님 제자분들도 계신 거죠, 거기? 뭐 그렇죠. 예, 아버지 우리 총장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공계 인력을 많이 길러놨어요. 그 바탕이 돼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반도체 만드는 게 뭐 어디 뭐 원료를 뭐 재료가 우리가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만들어가지고 회로 그려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팔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미국이 우리 손을 잡고서 칩4 동맹 맺읍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4인방 하자는 거예요. 진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까지 대단한 네. 일인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이제 알아야,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모든 세상의 의사결정은 인간이 한다.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와도 사용하는 결정은 인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필요한 걸 해야 돼요. 인간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의사인데 과학자인 거죠. 의사인데 과학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사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거든요. 어느 날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새로운 질병이 생겼을 때 굉장히 빠르게 그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고 새로운 병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일도 굉장히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나라를 치료하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시는 거구나. 사실 로봇 태권브이 때문에 실험실 로봇 제어 연구실로 갔던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다가 뭔가 사람들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재활 로봇이 딱이더라고요. 재활의학에는 사실 뇌가 되게 중요해요. 뇌파를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싶은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식이 되면 로봇한테 전달만 해주면 마치 내 뇌에서 명령을 준 것처럼 로봇이 움직이잖아요. 너무 필요한 기술이에요, 정말.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렇죠. 생각.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저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아까 기정학 시대라는 말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의사 과학자랑 로봇공학 그리고 기정학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정학이라는 거는 국제 정치에서 국가 안보에서 다른 나라들이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선다 이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때쯤은 우리가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해서 딱 있으면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한테 와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정학이에요. 필요할 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장님께서 계속해서 인류를 위한 개발이어야 된다. 그 기정학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연구를 통한 또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3년 됐나요? 4년 됐나? 일본이 네, 3년. 예, 이 일본이 예. 우리나라하고 지금 역사 문제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다가 그 반도체하고 그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그 소재를 팔지 않겠다. 아, 기억나요, 저. 예, 갑자기 이렇게 한 거죠. 예. 또 수출 규제를 하겠다. 예, 그지 그 뉴스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아주 위기였습니다 그때. 오늘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징용을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1억 원씩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경색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19년 7월 4일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해요. 韓国との信頼関係の下でですね、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て、韓国に関連する輸出管理をめぐり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もあり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다음 주가 일본의 참의원 선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그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소부장 사건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기도 하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카드였던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좀 당했던 거는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원천 기술이. 그 당시에는 우리 원천 기술 없이 일본에서 값싸게 품질 좋으니까 그냥 사다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계속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값싸게 품질 좋은 거 사다 쓰니까 뭐 불편함 없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막으니까 우리가 깨달았죠. 와,
우리 스스로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그때 지혜롭게 대처해서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소재도 부품도 장비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 수상이 아베잖아요. 네. 이제 아베, 땡큐 아베입니다. 이제 땡큐. 당장 쓸모가 없더라도 쓸모를 못 찾더라도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이제 국가의 자산이라는 걸 좀 인식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게 해주고 또 하다가 또 실패도 하잖아요. 네. 그럼 실패하면 또 용인도 해주고요. 아.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그 실패를 무릅쓰고 예. 딥구석에 올라선 그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죠. 기초원천 기술을 하는 그런 도우미 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노 입자가 중요한 게 뭔가 아니 입자의 크기에서 어떤 성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형광 빛깔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색깔. 입자 크기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좀 크게 만들면은 빨간 색깔이 나오고 좀 더 작게 만들면은 초록색이 나오고 아주 작게 만들면은 파란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입자 크기가 색깔을 결정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뭔가 그런 골라내는 과정 없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바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쫙 이렇게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는 그 논문을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현탁관 교수님 같은 분은 남들이 안 하는 거 예? 실패도 무릅쓰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정보 회사에서 노벨상에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그랬죠. 예. 예. 반도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IT 기술이나 배터리, 연료전지,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나노 기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보다 앞서 있는 그런 파이오니어들이 계시거든요. 선구자들께서 먼저 받으신 게 당연히 맞죠. 그 다음번에 뭐 혹시나 그 이후에 뭐 시간이 좀 흘러서 저희들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터미네이터 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 액체 금속이라고 하죠. 이렇게 흐느적흐느적하는 그 금속성의 물질, 그 액체 금속과 그냥 결정성을 갖고 있는 물질, 그 둘 사이에 이제 접합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된다고요? 이건 이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필립 앤더슨 또 네빌 모트 등이 이제 1960년대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액체 금속이 만들어진다. 이 원리를 이번 이분이 또 이제 증명을 한 거죠. 뭔가 이게 차세대의 이 반도체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계속 탐색을 하고 있고 초전도체가 지금 아주 온도를 내려야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도 그 기반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충분히 상온에서 동작 가능한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조금 어려워요. 제가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미국에서 했는데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 중국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바로 장비 사서 이게 출발했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경력이 10년인데 이제 장비를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누구나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 좋은 거 쓰고 싶으니까 실질적 경쟁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진 과학자들이 겪는 주어진 환경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거죠. 막 첫삽을 뜬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젊은 과학자들에게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만 남겨두겠습니다. 총장님이 생각하는 과학 기술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생존이죠. 국가 생존. 예, 안보죠. 기술을 개발 못하면은 아무도 우리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생존이에요. 기존의 기정학 시대에서는 지리적인 위치는 딱 정해져 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한반도에다 바퀴 달아가지고 어디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기정학 시대에는 기술은 바꿀 수가 있어요. 10년, 20년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기술 가지고 이제 힘을 주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가 노력하면 10년, 20년 후에 전 세계 사람이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세상을 또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정학에서는 위치를 바꿀 수 없지만 기정학에서는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좀 무섭기도 하지만 또 단어가 그지 그렇지만 또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또 막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